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노비 출신 장군과 그의 현명한 아내 이야기입니다. 백의종군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한 장군은 육지의 이순신이라 불리며 60전 60승, 무패의 신화를 가진 참 군인입니다. 장군의 뒤에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기본 텍스트는 조선 후기에 발표된 장군에 관한 단편소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기룡은 본래 상주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이라 어려서 각설이패와 어울려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서는 모친을 봉양했다. 진주에 와서 살 때 병영의 노비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여전히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기룡이 진주성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다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빽 질렀다. 마침 병마절도사가 지나가다 듣고는 불러서 꾸중했다. 이놈아, 너는 무슨 잠꼬대로 권하의 앞뒤를 시끄럽게 하느냐? 놀란 기룡이 납작 엎드려서는 답하였다. 소인이 몸은 비록 천하없지만 포부는 웅대합니다. 대장부가 되어 아무 공을 세우지 못하오매 답답한 심사를 누르지 못해 잠결에 그만 고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진솔하고 기특하다고 여긴 병사는 아랫사람들에게 기룡에 관하여 자세히 물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칭찬하는지라 언젠가 큰일을 할 거라 여기고는 노비문서를 불태우고는 양민이 되게 했다. 기룡은 아전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지냈다. 의복은 누추했으나 기계나 신수가 잠옷 범상하지 않았다. 그때 전주에 가산이 아주 부유한 수리가 있었는데 홍기가 찬 외동딸이 있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방이 사위를 고르려 하자 그 딸이 말했다. 여자의 일생은 오로지 지아비에게 달렸는데 한번 결혼을 잘못하고 보면 후회막급 아닌가요? 어찌 부끄럽다고 가만히 앉아서 부모가 배필을 정해주기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버지는 전주감령에서 가장 명민하게 일을 처결하시는 분이지만 그것하고 사위를 알아보는 능력은 다르잖아요? 어차피 소녀와 같이 살 사람이니 장차 제 눈으로 보고 직접 지아비를 선택하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사람을 찾고야 말 테니 그렇게 알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낭자의 부모는 딸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귀한 자식이라 강요할 수가 없어 그렁저렁 세월만 보냈다. 하지만 빨리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모친은 매양 딸을 책망하곤 하였다. 한 번은 진주의 수리인 이방이 기룡을 시켜 전주의 수리인 이방에게 편지 심부름을 보냈다. 기룡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마침 전주의 이방 부부는 친척 집에 나들이를 가고 딸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다. 기룡이 대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대문 안에서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인가요? 기룡은 진주 이방의 사환으로 편지를 전하러 왔노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소리를 듣자 이방의 딸은 살짝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내다보니 주렁주렁 비에 젖은 메추리를 달아맨 듯한 누더기를 입은 총각이었다. 그러나 관상과 됨됨이가 범상치 않았다. 한참 여기저기를 자세히 뜯어본 끝에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테니 사랑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른 말을 바꾸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안채로 들어와서 대청에 앉아 있으세요. 이윽고 이방의 처가 먼저 돌아왔다. 저 사람이 웬 사람인데 안채로 들어오게 하였니? 진주 이방댁에서 심부름을 온 총각이래요. 내가 저 사람을 배필로 작정했으니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지 않나요? 이방의 처가 화를 버럭 냈다. 내가 직접 고른다고 고집부릴 때 신통한 사람을 잘 찾아낼 줄로 믿었다. 그런데 부모가 택해주는 남자는 반대하고 한껏 고른 것이 누더기를 걸친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내 신랑감이냐.
괜한 잔소리 말아요. 모녀가 다투고 있을 때 이방이 안채로 들어왔다. 딸이 나서서 배필 고른 일을 말했는데 이방의 말 역시 그 처의 말과 같았다. 그러자 딸이 불끈했다. 아버지 안목이 졸렬해서 저 총각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누추하지만 이목 구비를 따로 떼어서 자세히 보셔요. 어디 한 군데 잘못생긴 데가 있는가? 딸바보 이방이 기룡을 자세히 뜯어보니 딸의 말이 과연 그럴듯한 것 같았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굳게 정했다니 부득이 너의 소원을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방은 사랑으로 기롱을 불러들여 집안의 형편이며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았다. 기롱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어른 앞이라 묻는 대로 대답했다. 이방이 불쑥 내질렀다. 내가 너를 사위 삼을까 한다. 놀리는 것 같아서 기룡이 발끈했다. 시색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거지 사위를 맞으려고 합니까? 우리 딸이 원한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대문간에서 보았잖느냐. 딸아이가 너를 한 번 보고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본 것입니까?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골라도 내가 골라야지.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방의 딸을 본 기룡은 입이 함지박만 해져서는 바로 승낙했다. 이방이 말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내 집으로 장가든다는 뜻의 편지를 너의 모친께 써라. 하인을 시켜 다녀오도록 하마. 제가 비록 빈천한 사람이지만 혼인은 인륜의 대사인데 멀리 앉아서 편지로 아뢰다니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여쭙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말이 옳구나. 그럼 하인과 말을 준비시켜 보내주마. 제가 본래 미천한 자로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 걸 말과 마부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미 나의 사위로 정한 바에 어찌 걸어서 가게 하겠느냐? 이방의 집에 성질 사나운 말이 한필 있었다. 생후 5, 6년 된 것인데 사람이 근접만 해도 이빨을 사납게 드러내고 네 발을 번쩍 쳐들며 고추서는 것이었다. 꼴을 먹일 적에도 장대에다 꼴 삼태기를 매달아 멀리서 던져주었다. 차라리 없애려고 하면서도 차마 못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를 살살 부추겼다. 아버지, 기룡이 정말 비범한 사람인지 금방 시험할 수 있어요. 저 사나운 말이 사실은 준마예요. 기룡에게 저 말을 타고 진주를 다녀오라 해보셔요. 이방이 기룡에게 물었다. 저 말을 부릴 수 있겠느냐? 제가 아직 말을 타본 적은 없지만 어찌 남자 명색이 말 한 피를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기룡이 앞으로 다가갔다. 말이 처음에는 입을 벌리고 고추서려 했다. 그러자 기룡이 말의 볼때기를 한 대 딱 갈기고 호통을 쳤다. 이놈, 버릇없이. 말은 금방 머리를 숙이고 다소곳해졌다. 기룡이 말을 긁어주고 쓰다듬었더니 아주 양순해졌다. 보세요. 말이 사람을 알아보죠. 처녀가 기뻐하며 말했다. 기룡은 그 말을 타고 돌아가 노모에게 고하고 이내 돌아와서 혼례를 올렸다. 이방이 기룡에게 일렀다. 진주서, 노모를 봉양할 도리가 없을 터이니 여기 와서 일생을 편히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처가 나서서 막았다. 저 사람이 비록 진주에서 유명한 가난뱅이라지만 그래도 진주가 본거지입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을 따라가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만금의 부자신데 재산을 조금 나누어 주셔서 딸 하나 살리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어요? 기룡 내외는 드디어 진주로 돌아갔다. 기룡은 신부가 시어머님 공양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무척 좋았다. 꿀맛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룡은 아내에게 참전할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 그러자 처가 말했다. 당신 뜻이 장하셔요. 공을 세우기로 하면 근황이 우선이지요. 속히 한양으로 올라가 보셔요. 그러고 싶소만 어머니와 당신을 두고 가기 어려운데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를 산중으로 피난시켜 주셔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셔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당신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어요. 기룡은 처의 말을 따라서 노모와 아내를 산중으로 피난시키고 전주서 타고 온 준말을 타고 출정하였다. 한강까지 올라가서 초토사를 만났는데 임금이 이미 북쪽으로 몽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초토사가 함께 남으로 가자고 청해서 동행하여 영남으로 내려왔다. 적정을 정탐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외병이 초토사 휘하의 30인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 저들과 지금까지 같이 일하다가 어떻게 혼자 살아서 가겠는가? 기룡이 즉시 말을 달려 적진으로 뛰어드니 외놈들이 대항 못하고 무너졌다. 적진에 포로로 잡혀있던 30인을 결박을 풀어 데리고 돌아왔다. 적군은 감히 가로막지를 못했다. 진주 목사를 만나 같이 싸우자고 권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한양 쪽을 향하여 크게 절한 다음 역적의 수계라는 오명으로 참수당할 것을 각오하고는 기룡은 그 목사를 베어 죽였다. 그런 다음 그 수하의 군조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아갔다. 노비장군 기룡의 소문을 듣고 팔도의 노비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왔고 그들과 함께 외적과 싸워서 많은 적을 죽였다. 잠깐 말미를 얻어 노모를 뵈러 갔더니 모두 무사히 지내고 있었다. 처가 기룡에게 말했다. 금산은 의병이 이미 크게 싸워 패한 곳이라 적군이 다시 침범할 염려가 없을 것이에요. 어머님과 저를 금산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라에 큰 우환이 있는데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십니까? 부하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기룡은 아내의 말대로 가족을 금산에 옮겨놓고 다시 싸움터로 돌아갔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족 생각을 잊었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는 세간에 오르내리는 말처럼 전쟁 때 기룡이 세운 공적은 총 60전 60승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벼슬을 내렸으며 전투가 거듭되면서 몇 차례 영전을 하게 되었다. 난리가 평정된 후에 정기룡은 벼슬이 북병사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뜰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다. 하나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알아주고 선택했으며 끝까지 믿어준 아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었다. 기룡이 살던 시대는 천민층의 신분해방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대였다. 과단성 있는 쾌남아인 기룡은 이방 딸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에 힘입어 참 군인의 길을 걸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양반들이 정작 어려운 시기가 당도하자 누추한 목숨을 구걸하며 비루하게 살고 있을 때 양반들에게 끊임없이 핍박받던 노비들은 의병으로 백의종군하며 그들의 목숨을 이 땅에 바치고 피를 이 산하에 뿌렸다. 노비장군 정기룡이 노비 의병들과 함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던 일은 지금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